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당신께서 특히 관심 가지실 만한 주제, 바로 감정 코칭을 중심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감정 코칭이요? 네,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깊은 성찰이 담긴 자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한 목회자분의 자전적 경험을 담은 목자심서 발췌문이고요. 아, 그 책이요. 네. 또 다른 하나는 헤아림 자녀 영성 연구소라는 곳의 소개글입니다. 여기가 이제 온라인 중독 예방이랑 가정의 영성 이런 걸 다루더라고요. 네, 흥미로운 조합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의 좀 파란만장했던 과거랑 또 자녀를 키우는 방식, 그리고 이 연구소의 접근법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감정 코칭 관점에서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자료들은 사실 감정 코칭이 그냥 아이 감정 읽어주는 기술 뭐 이런 걸 넘어서요. 부모 자신의 어떤 내면 성찰하고 정말 깊숙이 연결돼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부모 자신의 성찰이요? 네, 특히 그 목자심서 저자의 경험은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마주하는 과정이 어떻게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지도하는 힘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헤아림 연구소 자료는 이걸 좀 더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완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먼저 목자심서에 나오는 저자의 개인적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부모님 불화도 있었고, 어머니와의 갑작스러운 사별, 또 아버지와의 단절, 네네, 쉽지 않으셨죠. 그리고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자존감도 낮았고, 외로움, 또 게임 중독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깊은 감정적 어려움들이 오히려 감정 코칭의 어떤 뭐랄까 토대가 되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 그 어려움들이요? 네. 자신의 고통이나 상처를 피하지 않고 이제 심리학 공부 같은 걸 통해서 직면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인식, 감정 코칭의 첫걸음이거든요. 자기 인식이요? 그렇죠. 과거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게 어떻게 채워지지 못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자녀의 감정 세계를 들여다보는 되게 중요한 렌즈가 되는 셈이죠. 아, 내 안의 결핍을 알아야 아이의 필요에도 더 민감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신의 결핍을 알므로써 자녀의 감정적인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배경에서 보니까 저자가 과거에 게임 중독 경험이 있는데도 자녀들이랑 함께 게임을 하면서 감정을 관찰하는 방식이 참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아이가 게임하면서 언제 웃고 행복해하는지, 또 언제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는지 본다.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이건 그냥 같이 놀아주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자녀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코칭의 아주 실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일상 속 감정 코칭. 네.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 여기선 게임이죠. 이걸 매개로 해서 아이의 감정 표현을 이렇게 관찰하고 그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멈추게 한다. 이런 부분은 아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코칭이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과거 부정적인 경험을 오히려 자녀에게는 긍정적인 지도 방식으로 승화시킨 거죠. 지혜가 엿보여요. 와, 그러네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한 셈이네요. 그렇죠. 이런 개인적인 성찰과 실천이 헤아림 자녀 영성 연구소 자료에서 강조하는 내용하고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온라인 중독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정의 화목이나 부모의 영성 발굴에서 찾는다고 하는데요. 네, 영성 발굴. 이 영성 발굴이라는 개념이 감정 코칭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좀 추상적인 느낌도 있어서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영성 발굴이라는 게 꼭 종교적인 의미만은 아니고요. 뭐랄까, 삶의 의미나 가치를 찾고 또 내면의 어떤 평안함, 회복력, 이런 걸 키우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면의 힘을 키우는 거군요. 네. 헤아림 연구소에서는 부모가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때 아이들의 온라인 중독 같은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 예를 들면 감정적인 허기나 불안 같은 거요. 그런 걸 채워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부모의 안정이 아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그렇죠. 즉, 부모의 안정된 정서와 뭐랄까 그 영성이 자녀에게 건강한 감정 환경을 제공하는 아주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저자가 심리학 공부를 통해 자신을 찾아간 과정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고요. 결국 부모 자신의 감정 상태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네요. 어쩐지 저자도 본인이 힘들 때 아이들이 불안정했고 특히 첫째 딸과의 갈등에서 자신의 미숙한 감정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중요하죠. 부모 자신의 감정 상태가 아이에게 정말 거울처럼 반영된다는 통찰이에요. 아,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또 다스릴 수 있어야 그래야 자녀의 감정을 건강하게 코칭할 수 있다는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개인의 경험적 성찰, 그 목자심소에서 보여준 것과 또 가정 전체의 정서적, 영적 건강을 강조하는 접근, 헤아림 연구소의 관점 모두 결국은 자기 이해라는 공통 분모로 딱 모이는 것 같아요. 아, 자기 이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정말 감정 코칭은 단순히 기술 이전의 관계의 문제이고 그 관계의 핵심에는 부모 자신의 끊임없는 성찰과 성장이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자처럼 힘든 경험이 있었더라도 그걸 직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자녀와의 건강한 감정적 연결을 위한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당신께도 작은 위안과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여정,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이쯤에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당신의 과거 경험이나 뭐랄까 아직 좀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그게 현재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특정 상황에 반응하는 패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아,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